기출 천재 있죠? 기출 민법 천재요? 천재 페이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 13. 페이지 13. 13이요? 105번부터. 105번. 105번부터. 됐죠? 자, 105번 보셔요. 진이란 뭐냐?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두 번째 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건 아니라고. 106은요, 진이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이다. 그 다음 107번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105번부터 107번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108번은요. 표의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하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지인이 있는이다. 지인이 있는. 만약에 증여라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비진이죠. 비진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109번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108번, 109번. 여러분요, 108번, 109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두 개 똑같은 말인데 말을 약간은 바꿔놨잖아요, 지금요. 110번은요, 강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증의를 했는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다. 우리가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진이라고 하지 않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를 표시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 말이 뭐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인이 있는이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되어 있나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란다?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가 결여된, 지인이가 없는 이 말이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111번은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채무자로서 갑을 위해서 을이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이죠.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 이것은 뭐다? 대출금 명의 대여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한 것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팔려고 말하겠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봐봐. 이런 말. 내가 여기 봐. 이걸 여기 갑이죠. 갑이 지인이 있는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면 이 을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무조건. 우리가 여러분요, 봐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지인이 있는은 의사주의 표시주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의사주의 표시주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인이 있는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럴 때는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사주의 표시란 말이 없어. 무조건 그 의사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어. 지인이 있는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그럼 우리 어린애들한테요, 용돈을 갑자기요, 한 번도 용돈 안 주다가 갑자기 얘가 막 아빠요 지갑을 만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야 거기서 만원 가져가. 이렇게 너 용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응 아빠 이거 나 진짜로? 장난이지? 농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고 싶은데 얘는 놀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진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알든 모르든 안 따져. 그러니까 지금 뭐냐? 대출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것을 우리 뭐라 그랬죠? 지인이 있느니라고 그랬죠? 그 지인이 있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거기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서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채무의 서명날인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은행은 상대방이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악이든지 말든지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을이 누구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을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죠? 책임을 진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은행이 아무리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악이라고 할지라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알았더라도 이게 오르심이 나온 거죠. 자, 12번은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명의를 빌려준 자 똑같아. 111번과 112번이 똑같아.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나서 우리 시험에는 내가 바꾼 거란 말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알겠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비진이다 이 말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란 말이죠. 113번 수수로, 자의로는 뭐죠? 수수로죠. 수수론이 사실서를 제출했으니까 근로자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11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 여기 지금 보면 가박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의사하고 뭐가 있다?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이것을 증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증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증여한다고 말은 했죠. 표시행위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표시행위의 상응이라는 것은 표시에 상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 즉 의사가 없는 것이다. 결국 다른 말은 뭐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115번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원칙이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116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 상대방과 통정하면 통정의 표시죠.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 줄고 이것을 말한다. 단독 허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해.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의 양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통정이란 말을 써. 그런데 비진의 표시는 자기 혼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이라고 해.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해. 117번 비진의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써 거기다가 그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해.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동그라미 알고 그래서 모르고 하면 차고, 모르고 하면 차고요.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차고와 구별돼. 모르고 하면 차고가 돼. 118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유효하다. 무슨 말이야? 비진이죠. 봐봐. 비진인데 갑이 비진이란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을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여러분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면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언제가 무효가 된다? 비진이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악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비진의 표시 예외죠. 그럼 119번은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통정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120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알았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알았든지 알 수 있었을 경우 둘 중에 하나. 그럼 표의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121번 사용자가 누구죠? 사용자가 누구죠? 회사죠? 상대방이요. 사직의 의사 없는 비진이죠. 근로자로 하여금 표의자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 그런데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표는 무효가 되죠. 그런데 지금 사용자가 지시를 했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가 있다. 성립하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지금 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비진이 표시 중에서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죠.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죠. 지시란 말이 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이 표시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가 나는 경우는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123번은요.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죠. 124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뭐다? 상대방이 악이다 이 말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우리가 107조, 108조는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봐봐. 이러면 아예 107조하고 108조하고 104조하고는 누가 입증 책임진다? 누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을 하고 107조 비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표시 예외에서는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108조에서도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싸그리 그냥 싸잡아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비진이 통정의 표시의 경우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죠. 여기 딱 암기해버리면 되죠. 자, 비진 표시 125번은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공무원을 사인이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비진이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비진이 표시가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봐봐. 거기 여러분요, 거기 그 밑에 보면 약간 칸이 남아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자요, 107조. 107조는 언제나 유효. 비진은 언제나 유효가 돼. 그 다음에 통정은요, 108조. 통정은 적용 자체가 안 돼.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0조 제2항이요. 110조 제2항. 상대방 없는 경우는 제3, 여기 있을까요? 제3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묵건대리.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묵건대리. 그럼 이것은 언제나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이 세 가지. 상대방이 없는 것은 언제나 유효가 되고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취소고, 여기는 언제나 무효가 돼요. 언제나 무효. 알겠죠? 이 세 가지. 상대방이 없는 것. 네 가지. 여러분 봐봐. 108조 통정의 표시하죠. 통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춰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입 맞출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은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있어, 없어? 유원,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원,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묵건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되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철회권과 더불어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추인을 하려고 했더니 재단법인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가 돼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하죠. 그건 지금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취소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108조, 107조는요, 비진이 표시는 봐봐.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자, 비진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유효해요.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돼. 근데 지금 상대방이 있다고 없다고? 없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돼.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그것은 뭐죠? 어떤 사람들은 적용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된 사람도 있어. 뭐죠? 논란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원래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유효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된다. 이렇게 두 번이나 문제가 나왔지만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왜요? 논란이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적용하자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이 안 돼. 왜?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무효가 될 여지가 전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그럼 통정어휘 표시. 통정어휘 표시요 127번. 통정어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불일치에 대해서 줄고 상대방과 사이의 합의. 다른 말로 뭐가 있어야 돼? 양해.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 합의가 없으면 비진이, 합의가 있으면 통정어휘 표시. 알겠죠?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 그럼 신탁행위 있죠? 민법상 신탁행위는요, 그건 무효가 아니에요. 알겠죠?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신탁행위는 통정어휘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을 때 130번. 실질적 주체무자하고 형식적 주체무자 이렇게 있죠? 중요한 말은 뭐냐? 하나는 무효고 하나는 진이 있는 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형식적 주체무자, 실질적 주체무자 얘기할 때 하나는 무효가 되고 하나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럼 구별 기준은 뭐다? 양해다, 양해.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느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상대방의 양해가 없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뭐가 된다? 유효. 다시 한번 볼까요? 갑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 주체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했다. 양해. 상호시정 근거죠? 은행도 이것을 양해했어.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했다. 을 명의로. 그러면은 을은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출계약의 당사자 적어봐.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은행이다. 갑과 은행. 갑하고 실질적 주체무자 갑과 은행이 대출계약의 당사자다. 131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 이런 식으로 나와. 말을 봐봐. 통정허위 표시는 뭐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그래. 가장매매에게서 은닉된 법률이 뭐다? 증여다. 증여. 우리가 증여를 은닉해내고 하죠? 매매를 뭐란다? 가장매매를 하죠? 그걸 얘기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가 된다. 은닉된 법률행위가 뭐죠? 증여는 유효이다.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132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뭐하면서? 증여하면서 뭐한 것처럼? 매매를 한 것처럼.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이 말이죠. 증여를 뭐라고 한다? 은닉행위. 매매를 뭐라고 한다? 가장매매다. 가장매매. 알죠?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취득한다. 왜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서 유효이다?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이다. 133. 통정허위 표시가 난 민법 108조는 계약에 적용.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경우도 적용되죠? 뭐는 적용 안 된다? 상대방 없는. 그러면 통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이제 제3자장이 하는 거 쭉 나왔죠? 가장전세권, 그다음에 가장양수인, 가장행위. 그럼 무효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다 제3자로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뒤에 내가 무슨 말 나올지 모르지. 가장전세권 그럼 아마 가장전세권의 채권을 뭐해서 가압류. 알죠? 가장전세권까지 무효를 기초로 가압류했네. 알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가장전세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가장전세권에 의해서 저당 자본생 경우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압류를 동그라미에서 암기하면 안 되지. 아니 가압류가 가장일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전세권, 가장양수인, 가장행위 이런 말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 뭐라고 다 제3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134번 그렇게. 135. 수익자하고 상속이라고. 제3자다 아니다. 436. 여기 봐봐.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이죠. 통정허위 표시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장이라고 하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뭐라 한다? 가장채권이라. 가장채권 무효죠?
그 다음에 뭐라 나오면 뭐다? 제3자죠. 그래서 가장채권을 가압류 이렇게. 또 봐봐.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전세권이죠. 이걸 가장전세권. 가장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을 지금 무슨 말로만 바꿨어? 통정 허위 표시란 말만 바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나온다? 그러면 전부가 다 뭐다? 제3자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리인. 그럼요.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과 본인은 뭐한다? 동일하다. 동일. 그러니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해요.